이 코로나19가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좀 풀게 되면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장기전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저희가 없잖아요. 코로나19 종식을 조금이라도 좀 앞당길 수 있는 무슨 묘책이 없을까. 저희가 알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러다가 저희 피할 수 다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네. 사실 종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어쩌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종식이라는 용어를 쓰기 어려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하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행이 그대로 우리를 덮치도록 놔두는 거죠. 어머 말도 안 돼. 그게 방법이라고요? 아니 무슨 뭐 청바지 유행도 아니고 그걸 뭘 이렇게 그냥 다 받아들여요. 폭력적이죠. 그냥 네, 걸리라고요? 즐기라는 우와. 물론 환자분들을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유행이 그냥 진행하도록 놔두는 거죠. 그러면 일상생활도 다 예전처럼 그렇죠. 하고 그렇고요.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 The coronavirus, COVID-19, continues and will continue to spread across the world and our country. Many more families are going to lose loved ones before their time. 영국은 어차피 이 질환이 계속 유행을 할 거니까 많은 사람이 걸릴 것이고 차라리 빨리 걸려서 다수가 면역력을 가져서 유행을 막자. 이 집단 면역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수치가 60%의 사람이 걸려야지 끝날 것이다입니다. 근데 이 발언을 하고 실제로 한 일주일 뒤에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걸렸지.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단 면역에 본인도 동참을 하게 된 거고 그 60%라는 수치에 들어가게 된 건데 6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도출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이 60%가 그냥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질환이 자연 상태에서 더 이상 유행하지 않도록 만들려면 필요한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집단 면역의 수치는 이 질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걸 조금 어렵지만 기초감염 재생산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기초감염 재생산수는 쉽게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 한 명이 몇 명까지 감염을 일으킬까를 생각하는 숫자예요. 이 숫자가 제일 높은 건 홍역인데 홍역은 한 12에서 18 정도가 됩니다. 이 코로나19는 어떨까요?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데 처음에 WHO에서 생각했던 건 2.5에서 3.5, 지금은 한 2에서 5 사이 정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2.5 정도의 숫자를 놓고 생각을 하면 60% 정도의 사람이 면역력을 가져야지 자연 상태에서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참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이 질환을 가진 분들의 80% 이상은 경증입니다. 다행히도. 그러니까 앓더라도 심하게 앓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유행이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면 오히려 전체 유행하는 기간 자체는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좀 위험한 게 그 집단 면역 그 60%가 될 때까지 그럼 사람들이 다 너도 걸려라 야 너도 걸려라 야 이래가지고 막 빨리빨리 확산을 시키고 근데 그 와중에 죽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많이 죽겠는데 그래, 그게 희생이지. 그걸 그럼 사회적으로 너네 희생해 라는 거를 정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단 면역이라는 그런 게? 정확하게 집단 면역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단 면역이라는 네. 건 이제 그 사회 안에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러면 면역력이 없는 사람까지도 걸리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내에 특정한 바이러스가 딱 내려오면 모두가 면역력이 없으면 이 질환이 쉽게 전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으면 얘가 이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일종의 방어막 같은 장벽 같은 것이 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신종플루를 앓고 나서 다 완치가 되고 제가 원래는 감기를 앓고 살았거든요. 근데 근 2년 동안은 거의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었어요. 그래서 우와. 제 스스로가 이게 신종플루가 너무 독하게 알아서 제가 면역이 생겼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집단 면역 얘기를 하시면서 내 경우랑 비슷한가?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아요. 어쨌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집단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 걸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 중에 얼마만큼이 사망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무섭다. 네. 이렇게 집단 면역에 기대어서 방역을 하겠다고 하면 기간은 좀 짧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고 가혹한 거죠. 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될 수도 있고 친구 이런 사람들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게 되는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바꾸게 되는 것들 또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아, 뭐지? 뭐예요? 고양이. 이 그림은 이제 이 방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서 있는 이 고양이, 깨어 있는 고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워 있는 파란색의 고양이는 게으른 고양이라는 거죠. 적극적인 방역은 이 유행의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열심히 깨어 있는 고양이를 잠잠하게, 게으르게, 자게 만들자.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장점이요. 전체적인 피해는 크게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속도는 늦어지겠죠. 네, 게을러지니까. 그리고 우리의 의료 체계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계속 컨트롤을 해 나가게 됩니다. 네. 대신 정점은 조금 더 늦게 오고 유행하는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네. 한국은 지금 그래도 방역을 잘해서 사실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도 사실 뭐 모범 죽인 사례로 또 칭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대로 방역을 잘하면 좀 더 좋은 시기 좀 더 빨리 될 수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이 부분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역이 이 유행을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질환의 전염력이 높지 않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전염력을 가진 질환은 적극적인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차단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하는 방역은 정점을 오히려 뒤로 미루고 기간을 더 길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처럼 재택근무해야 되고 나가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고 이걸 계속 오래 하라는 얘기잖아요. 답답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맞아요. 집에 놀이동산이라도 뭐 건설을 해야 되는. 너무 힘들어 이게. 사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네. 이 일이 언제 끝날까요? 맞아요. 언제 유행이 끝나요? 언제 끝날까요?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언제 교수님? 끝날까요? 끝나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묻지 말아 주십시오. 언제 끝날지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누구한테 같다라는 물어봐. 거죠. 아니 그럼 전문가가 그 정도는 대답을 해주셔야죠. 왜 따지세요? 지금 오래 지금 걸린다는 게 이게 대답이- 오래 가면 갈수록 이게 코로나19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전문가분들이 네. 강의 듣고 더 답답하고 우울해졌다는 답답하고 반응이 너무 우울하시죠. 많아요. 그럼. 네, 맞아요. 속이 시원할 줄 교수님 알았는데 마치- 이러시려고 나왔어요? 좋은 말씀 해주세요. 마치 제가 바이러스가 된 듯한 느낌. 머리를 쥐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데 이 길게 가는 흐름을 끊을 수가 없다면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뭔가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맞아, 네, 현실을 마주하는 맞아. 게 중요하니까요. 외신 희망 고문이 뉴스를 더 이제 힘들다. 보면 희망 고문. 그러면 이제 그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백신이나 뭐 이런 그래. 항바이러스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쯤 개발이 될 생각? 예정 네, 네. 본인 생각. 네, 상황이라도. 예상이라도. 상황. 네, 조금 희망을 약간 드리자면 굉장히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의 1단계로 들어간 것도 한 2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희망적이죠. 네. 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임상 단계를 모두 거쳐서 성공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영국 총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신을 기다리는 것보다 집단 면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입는 피해가 어떨까? 기간은 좀 짧아질 수는 있는데 네. 의료의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급격하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이미 중국에서도 봤고 지금 유럽, 이탈리아에서도 보고 있죠. 환자분들이 입원하지 못해서 병실의 복도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하고 의료진들의 감염도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어떤 언론에서 이런 비유도 했어요. 러시안 룰렛과 같을 수 있다. 아. 총알이 하나 들어있고 다 쏘면 끝나는데 어휴. 나만 안 맞으면 될 것 같지만 그 총알을 내가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니네. 네, 사실 많은 이제 온라인 방청단 분들께서 너무 우울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우울감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장기전이 될 테니까 뭐 바짝 벼락치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마음을 그렇게 좀 천천히 장기화하는 데 대비하겠다라는 취지로 강의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장 상황은 어떤지. 사실 현장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특히 중증 환자분들을 보시는 의료진들은 피로도가 굉장히 심하기도 하죠. 또 지금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거의 하루를 못 쉬었어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때가 있다는 게 물론 안 좋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회복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저희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 때문에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